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또사니 원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신발은요, 제가 에어맥스 720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어떤 나이키의 쿠셔닝 시스템의 변화, 베이퍼맥스를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단독으로 다뤄달라는 좀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베이퍼맥스의 신제품도 발매를 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에어 베이퍼맥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나이키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모델 중에 하나였어요. 1987년도에 나왔던 그 에어맥스 1탄을 기점으로 해서 30년이 흐른 2017년도에 나이키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신경을 쓴 에어 베이퍼맥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에어 베이퍼맥스라는 제품을 나이키에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셀럽들의 셀럽 중에 셀럽이라고 불리우는, 맞습니다, 지드래곤이 이 제품의 메인 모델이었어요. 이 제품이 얼마만큼 나이키에서 신경을 쓰고 집중했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에어맥스와는 정말 다른 모습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에어가 내구성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노출된 에어가 터지지는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걱정이 많았을 텐데, 사실 에어가 터지는 것보다는 그 반응이 먼저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에서는 이 베이퍼맥스를 크게는 세 가지로 해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로 울트라 라이트라고 해서 엄청난 가벼움을 강조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에어맥스 같은 경우는 이 보이는 비저블 에어를 감싸면서 보호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이 중창, 미드솔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 베이퍼맥스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에어를 감싸고 있는 그 어떤 보강제나 프레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발의 가벼움을 굉장히 높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겟티드 서포트라고 해서 플라이니트 소재로 어퍼, 즉 가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발 모양을 하고 있던지 발 모양에 맞춰서 늘어난다는 게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신발이 늘어난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누구나에게나 편안한 착용감을 전달해 준다는 것을 나이키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익셉셔널 컨셉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울트라라이트와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을 감싸고 있는 보형물들을 최소화했고요. 아웃솔 라인뿐만이 아니라 뭐 힐컵이나 아니면 어퍼 부분에 전체적으로 신발의 모양을 잡아주는 보형제 소재를 최소한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그 말도 안 되는 가벼움을 서포팅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퍼맥스 같은 경우는 현재 1년 단위로 거치면서 페이스 체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신발의 디자인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인 V1 모델하고요, 전에 나온 V3 모델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신발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박스는 동일해요. 나이키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제품이라는 거는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박스에도 이런 프리즘 테이프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단단한 모습의 많은 디테일을 보여주는 박스입니다. 제품을 열면은 베이퍼맥스는 이렇게 속지에 베이퍼맥스라고 적혀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품을 꺼내서 한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베이퍼맥스 버전에서도 트리플 블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델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실히 3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한눈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니트 구조의 어떤 패턴의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박스 쪽에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니트의 짜임이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안에 속지가 그대로 비추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이루어진 니트의 짜임이라고 본다면은 3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니트의 짜임이 형성이 되면서 빈 공간이 많이 안 생기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스우시를 처리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끝까지 말려 올라가는 반면에 3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만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배로의 변화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베이퍼맥스를 나타내는 탭 또한 그냥 평범하게 사용이 된 반면에 3에 사용되는 이 디테일이 추가됐죠.
배로의 디테일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옆쪽으로 해서는 수우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퍼와 에어라인을 잡아주는,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데, 어퍼를 잡아주면서 내구성을 높여주는 이 TPU 소재의 이 클립이 굉장히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3가 무거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 차이가 저는 바로 이 TPU 클립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베이퍼맥스 톤 올려볼게요. 210.8g 3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0g이 나오는데, 비록 뭐 12g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저울을 재보지 않아도 그냥 신발을 들었을 때 그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 확실히 3가 약간의 무게감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버블의 탄성 혹은 내구성이라고 봐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투명 에어가 사용된 것과 한 번의 공정을 이렇게 거친 펄감으로 해서 코팅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는 단단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재질의 특징인지 아니면은 공기압의 차이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어의 변화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버전 같은 경우는 뒤쪽에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할 수 있는 풀탭이 없어요. 하지만 3에서는 이 풀탭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3가 어떤 실착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해진 거는 같아요. 이쪽에 입구 쪽을 잡아주는 이 밴딩 자체도 스판 소재인데, 탄성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향상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3의 어떤 그 조직의 패턴 조직의 변화를 줌으로써 다가오는 그런 디자인 이미지는 너무 스포티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웃솔도 원체 독특한 신발인데다가 공기의 저항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세로형으로 된 어떤 굵은 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축구화스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패턴 조직의 변화만으로도 그 호불호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를 보면서 디자인이 주는 민감도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신발은 한 켤레 신고 있기는 한데, 가벼움으로 따지면은 나이키에서 정말 손꼽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뭐 한정판으로 나온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컬러의 신발을 원한다면은 그렇게 어렵게는 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나이키에서 30주년 기념으로 쿠셔닝 시스템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발한 에어 베이퍼맥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공홈을 뒤져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에 있는 댓글로 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리뷰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탁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